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이달에 소개해드릴 책은 시인 성동혁님의 첫 번째 산문집 뉘앙스입니다. 성동혁 작가님은 소아 난치병 환자로 병동에서 긴 시간을 보냈고 여전히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빨리 넘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하나 저도 모르게 소리내서 읽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펴자마자 들어가는 말에 있는 잊고 있어서 멈춘 건 아닐까? 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우는 슬픔보다 울지 않는 슬픔이 더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다. 등등 뉘앙스에 담겨있는 많은 글들이 시처럼 쓰여진 산문집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시인의 삶 곳곳에서 곁에 자리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성동혁 작가님의 뉘앙스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뉘앙스 성동혁 산문집 출판사 수호서재 들어가는 글 잊고 있어서 멈춘 건 아닐까? 계속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멈춰있는 상태로 오래 있지 말라 했습니다. 쓰지 않더라도 계속 움직여야 고장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차지 않는 시계들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서랍을 여니 시계들이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동네의 작은 시계방에 갔을 때 주인분께서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계속 가야 한다고. 약을 갈아 넣었더니 다행히 시계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맞추고 다시 서랍에 시계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약을 갈았다고 차지 않던 시계를 자주 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종 서랍을 열어 시계들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시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30대의 중심을 걷는 제가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지치는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보고, 조금 듣고, 조금 걷자고 다짐하는 몇 년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피곤했고 쌓이는 자극들이 불편했습니다. 진공 상태를 자주 꿈꿨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운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고 나서도 온전히 멈춰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영혼은 어디로든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은 제 서랍, 옷장, 랩톱, 전화번호부에 멈춰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번거롭고 방대한 작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서랍을 열고 옷장을 열고 감각을 열어 약을 갈려 합니다. 제가 한 시절 사랑했던 것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려 합니다. 다시 침묵을 털어내고 또 다른 시간으로 걸어 나가길 바랍니다. 울지 않는 사람. 열리지 않는 댐을 상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요하고 슬프다. 안개만으론 댐이 차오르지도 마르지도 않는데
댐 주변엔 항상 안개투성이다. 하얗게 번지는 새벽은 어디까지인가? 우는 슬픔보다 울지 않는 슬픔이 더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다. 두 손으로 떠받고 있던 새벽은 언제 쏟아지는가? 오늘은 눈이 펑펑 내렸고, 오늘은 눈이 펑펑 내렸고, 정말 예쁘게 내렸고, 우주 같았고, 중력이 사라지는 것 같았고, 천천히 별이 내리는 것 같았고, 별이 내게까지 떨어져 슬프지는 않았고,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었고, 친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눈을 구경했고, 갖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줄고 있고,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고,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말자는 다짐을 했고, 달력은 무의미해졌고, 원하는 시간을 살 것이고, 불안하지 않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자주 해픈 사람이 되고 싶고, 이전보다 끼니를 잘 챙기고 있고, 장을 보며 먹어야 할 것들을 골라 담았고, 새해 선물로 중절모 하나를 스스로에게 주었고, 이제 빨래를 개야 하고, 주말엔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고, 더불어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고, 안부가 돌아오지 않아도 다음 주말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이제 작은 생각을 벗어던지고, 친구야, 이제 작은 생각을 집어던지고 우리가 자주 다짐하고 종종 잊는 노를 젓는 마음으로 몸을 밀고 나아가듯 살아야지. 삶이 내게 무엇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하루하루 스스로를 다스리고 아이들과 세계의 마음을 살펴야지. 감정은 너무나 우발적으로 피어나는 것이라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천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라면 나의 천성은 부디 선하길, 부디 선한 곳으로 기울길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 지난 시간 작은 일에 흔들리고 큰 일에 무관심했다는 생각, 호흡을 가다듬을 때 가방에서 짐을 빼고 하나의 만년필과 얇은 노트만 넣을 때, 이어폰 없이 공원을 산책해야 할 때,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부족하고 미숙한 것들 뿐이어서 바쁘단 핑계로 그것들을 모른 척하느라 스스로의 얼굴을 구기며 지낸 건 아닌지, 밥을 먹고 병원에 가는 일보다 나를 건강하게 하던 일들을 다시 찾아야지. 침묵 속에서 편지를 쓰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지의 공간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하나 풍경을 더듬고 하나하나 살피며 돌아와야지. 뉘앙스, 뉘앙스. 사랑할 때 커지는 말, 뉘앙스. 네모였다가 물처럼 스미는 말, 뉘앙스. 더 많이 사랑해서 상처받게 하는 말, 뉘앙스. 아무 말 하지 않고도 모두를 말하는 뉘앙스. 온도, 습도,
세도까지 담고 있는 말, 뉘앙스. 정적 속에서 사뿐하게 상대를 이해해야 할 때가 있다. 상대를 감싼 모든 것이 그의 언어임을 알고 풍경을 눈여겨볼 때가 있다. 세기엔 손잡이가 없다. 그래서 쥐자마자 될 수 있다. 손이 닿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사랑할수록 작은 뉘앙스에 휘청거린다. 시 또한 그러지 않을까? 무엇을 쓰려고 할 때 그것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일, 그것 앞에서 눈치를 보는 일,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나의 생활이 엉망이 되는 일, 사랑할 때 무심히 넘겨야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 뉘앙스, 말하지 않아도 들어야 하는 말, 당신이 쓰고 내가 읽는 마음, 뉘앙스. 무제. 화자와 청자의 경계가 모호한 말이 필요하다면 그 말은 위로가 되길. 함께 어울리며 함께의 공간이 함께 운동하며 밀려가며 괜찮아지는 것. 뚜렷한 방향보다는 커다란 굴레가 생겨 함께 머무는 것. 괜찮아? 괜찮아. 부호가 필요 없는 곳. 괜찮아. 시와 편지와 기도. 어떤 감각은 아득해진다. 며칠 전과 몇 달 전과 몇 년 전이 그리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저녁을 먹으러 채소를 써는데 그 소리가 크게 느껴져 손을 씻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시간도 그렇지만 사람에게 느끼는 거리감도 그렇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고 가끔은 영영 못 볼 것 같은 기분이 들다가도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응급실에 함께 가준 친구와 퇴근 후 보조 침대에 앉아 함께 저녁을 먹은 친구를 생각했다. 우린 그런 거리에 있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고 친구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떤 마음은 과분하다. 과분한 것들이 나를 생활하게 했다. 먹게 했고 잠들게 했고 농담하게 했고 쓰게 했다. 글을 쓰기 전 편지를 쓰거나 성서를 필사하곤 했었다. 붙이지 않는 편지가 대부분이었지만 종종 보내기도 했다. 시와 편지와 기도가 다른 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겨울엔 많은 편지를 쓸 생각이다. 붙이지 않더라도 적어둘 거다. 아득해지지 않게. 거긴 어때? 여긴 또 겨울이 왔어로 시작하는 그런 편지. 친절. 친절하고 싶지 않다. 슬프고 싶지 않다. 가끔 이 두 문장은 붙어 다닌다. 이 두 문장이 붙어 다닐 땐 영혼이 앙상하다. 보내야 할 원고를 뽑아놓고 며칠 동안 읽고 있다. 나의 직업은 외출이 끝나면 다시 방에 돌아와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다. 완전한 근무도 완전한 휴가도 없다. 정해지지 않은 시간 때문에 나 또한 답답할 때가 많다. 한 번 기운을 내면 더 길게 쉬어야 하는 것.
누구도 조언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있다. 그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각을 예민하게 한 후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 바다에 갔을 때 형과 친구가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다. 그 시간 동안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 음악을 들었다.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있다. 자정이 넘어 메시지를 확인할 때가 있다. 늦어 답장을 못할 때가 많다. 일어나 답장을 할 수 있을까?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자주 놓친다. 앞에 바다가 있으면 좋겠고 잠깐 수영을 나간 형과 친구가 돌아오고 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새벽도 거뜬할 텐데. 위로. 커다란 커피잔을 비우며 생각한다. 밤은 여전히 남아있고 당신들의 곁엔 내가 가끔 서 있다. 말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말을 하지 않는 어려움은 각기 다를 것이다. 말을 하며 산 시간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건 언어가 가지는 무게를 체감하기 때문이다. 말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것보다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말 한마디에 하루가 바뀌는 것을 모두 경험했을 것이다. 말로 덕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언어인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일 때가 있다. 누군가와 한 대화가 온통 평온하게 기억될 때가 있다. 쓰는 만큼만 말하면 좋겠다. 언어를 고르고 문장을 다듬듯 말을 건네고 싶다. 느리고 미숙해도 해가 되지 않게 서로의 말의 양과 속도를 이해하며 돌아가는 길 마음이 피로하지 않도록. 격과 결. 사람과 가까워지는 속도는 가끔 사람과 멀어지는 속도가 되기도 한다. 가까워질 때 못 본 모습을 뒤늦게 보게 될 때가 있다. 격과 결에 대한 이야기다. 가깝다고 그것들을 잊을 때 사람은 그 속도로 멀어진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편히 전화를 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을 서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때는 늦는다. 돌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배려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 없이도 새로운 친구를 찾을 순 있겠지만 새롭게 잃을 것이다. 악담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의 아름다운 친구들이 얼마나 서로의 결을 살피고 소중히 하는지, 격을 갖추고 대하는지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친구들을 떠올린다. 오늘은 일이 있어 여의도에 있었다. 퇴근을 하는 친구와 만났다. 조용히 야경을 보며 돌아왔다. 친구를 보면 많은 것이 나아진다. 친구가 나의 삶 곳곳에 보여준 품격 때문이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으니 어떤 우정도 영원할 순 없겠지.
우정을 확신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정은 신발 같은 거야. 매일 신고 다니던 신발을 잃어버린 거야. 종일 신발장을 뒤적였는데 찾을 수 없는 거야. 언제 사라진 건지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거야. 신발을 산 기억은 있는데, 신고 다니던 기억은 있는데, 신발만 사라진 거야. 신발이 사라졌다고 신발과 함께 있던 시간이 소용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신발들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나갔던 거니까. 어떤 시기를 쉼 없이 걸었던 거니까. 아끼는 구두 한두 켤레는 늘 같은 자리에 있어. 신발장을 열면 눈높이에 있어. 수많은 신발 중에서 내 걸음을 주름으로 새긴 구두야. 그런 신발은 한두 켤레뿐인 거야.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니 건강했으면 좋겠어. 날 가볍게 만들고 기쁘고 멋지게 만들어주었던 수많은 신발들이 생각나서, 뿔뿔이 흩어진 얼굴들이 생각나서 내가 너희에게 사라진 신발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